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for me.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전환장애라고 하는 정신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장애라고 하는 그 정신장애 명칭은 아마 흔하게 쓰여지는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일상 주변에서 정신과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거나 또 이런 증상을 보시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빠르게 정신과 선생님이나 심리치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장애가 무엇인가, 먼저 이 정신장애의 그 질병의 특징을 보면 아마 명칭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느꼈던 아주 깊은 심리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오던 것이든 뭐 직업생활에 오시든 또 가족생활에서 온 것이든 이유야 원인을 묻지 않고 어떤 깊은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갈등들이 그 신체 증상으로 그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그 신체 증상은 크게 한 두세 가지가 됩니다. 우선 그 신체적으로 마비 증상이 옵니다. 그 마비 증상은 운동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막 팔다리를 떤다든지 원활하게 그 자기 몸을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감각적인 이상이 또 오고요. 그다음에 말이 또 잘 안 됩니다. 언어가 아주 어눌해집니다. 때로는 말을 못하고 그냥 함구증,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증상들이 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병불안 장애랑 비슷하지만 심리적인 그런 원인이 아마 대단히 큰 정신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환장애 하면 좀 생소한 명칭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주로 정신과 선생님들이 주로 쓰셨던 대표적인 그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스테리란 말 들어보셨죠? 사실 과거에는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환장애라고 하는 정신장애를 말합니다. 요즘은 히스테리라는 말을 잘 쓰질 않고 우리가 정신의학 용어로는 전환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전환장애라고 하는 정신장애는 역사가 오래입니다. 정신분석학을 창시해서 오늘날 정신의학에 큰 역할을 했던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가 사실은 이 정신분석학이 어디서 나왔냐면 히스테리를 연구하는 데서부터 그 출발점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역사가 한 100년 가까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정작 이런 그 히스테리가 어떤 모습이냐. 늘 보면 우리 주변에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몸이 그냥 아파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누워버리는 경우, 그냥 병상에 누워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전환장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환장애의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 정신분석학적 원인, 즉 프로이드의 그런 견해에 의하면 어떤 그 우리가 마음속에 또 내면에 느꼈던 무의식적인 갈등이나 표현하고 싶은 이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욕구와 이걸 표현해서는 일이 잘못될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말을 하려고 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자아가 있고 또 우리 자아 속에는 이런 말을 하면 별로 나한테 좋은 영향, 좋은 결과 오지 않을 것 같다.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그냥 충돌되고 타협함으로써 나타난다. 이렇게 정신분석학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느꼈던 본인도 잘 알 수 없는 어떤 정서적인 충격적 사건, 그 충격적 사건이 바로 이렇게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몸의 변화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것은 마음의 그 상태가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기분 나쁘면 때로 배도 아프고요.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장애라고 하는 이 정신장애는 아주 급속으로 나타났다가 빠르게 또 완화가 됩니다. 보통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한 2주일 정도면 그 증상이 그냥 완화가 되는데 놀랍게도 어떤 하나의 그 신체 증상이 사라지면요. 또 다른 쪽에
신체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이 의학계의 보고이거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입원했다 보니 대충 그 증상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 나았나 보다, 완치가 됐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또 한 1년 이내에 보면 한 20, 30%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부위에 그런 신체적인 통증이나 이런 그 반응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주변을 당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환장애 그 증상들 가운데 아주 흔하게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아주 그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이 그 심한 질병, 예를 들어 뭐 암에 걸렸거나 뭐 했을 때, 그 병하고 똑같은 증상이 몸에서 나타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얼핏 보면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암과 같은 그 심각한 질병으로 의심되지만 이런 심리적 갈등이 그렇게 모모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제 그 고인이 돼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제 장례를 치르고 애도하는 그 기간 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그 질병과 내 증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염려가 돼서 아주 그냥 환자처럼 돼버리는 이런 경우도 전환장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또 증상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또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심리치료로서는 이제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것에서 볼 때는요, 어떤 충격적 사건이 얼마나 마음속에 남아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더 효과가 있는 그 기법으로는 그 NLP 심리치료의 스위시 기법, 힘든 감정을,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래도 막 통증이 나고요. 막 마비가 되고 막 또래는 신체 발작도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약물 치료를 쓸 수밖에 없는데 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방법은 이제 벤조다이아핀 계통의 그런 증상 완화제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질병불안장애, 건강염려증이나 이 전환장애는 모두 심리적인 충격이나 심리적인 갈등이 바로 신체 변화로 오는 것이고, 이래서 의외로 우리 현대에서는 보면 이 마음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질병의 증상을 찾다 보니 그것이 기본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서 일생 내내 고통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너무 심한 뚜렷한 그 질병의 원인도 없는데 몸이 아프다고 그냥 드러눕거나 막 떼굴떼굴 굴르거나, 때로는 이게 그 전환장애는 심할 경우에 눈도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시력장애도 나타납니다. 일시적으로. 그게 지속적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눈앞이 캄캄해서 내가 이게 무슨 녹내장이 된 거 아니냐, 실명한 게 아니냐, 이러한 염려들을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정신의학과 가서 치료를 받으시지만 차분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거기에 분명히 충격적인 사건이나 엄청난 심리적 갈등을 그냥 인내하면서 참고 살았던 이런 것들로 대충 우리 전문가가 아니어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빠르게 정신의학과 가서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증상 완화제 쓸 것인지 의사 선생님과 서로 상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되기는 심리치료가 훨씬 더 효과가 많고, 또 정신의학에서도 아마 그것을 많이 주장을 해 주십니다. 심리치료 받으시라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대로 이렇게 해 나가시면 재발되지 않고, 한 70%는 재발되지 않습니다. 한 20, 30% 정도가 이제 재발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1년 이내니까요. 그 기간도 보시고 이렇게 잘 조절하시면 큰 병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쉽게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정신장애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환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